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5월 17일 수요일이고요. 문화의 힘 꼭지로 이제 하나 골랐습니다. 예, 오늘은 문화의 힘 중에서 우리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이제 우리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막 새벽이나 아침에 잠이 깰 때 관련된 생각이 막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서체가 던 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 선택된 우리말은 새벽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궁금했거든요. 새벽이 뭔가. 그래서 뭐 몇십 년 동안 생각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1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스쳐 지나가죠. 이게 뭔 뜻일까? 이게 우리한테 느낌이 참 좋은 단어인데 뭔가 우리한테 힘을 주잖아요. 희망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매일매일 새벽을 또 맞고 있고. 그래서 이 말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말을 만들었길래 수천 년, 모르겠습니다. 수만 년이 됐을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까, 이 단어에서. 해서 몇몇 조합을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만족스럽지는 못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나마 좀 모양새를 갖춰서 공유할 만한 수준이 된 것 같아서, 물론 정답이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 이제 조상들,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우리 한반도 우리 말과 우리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 이런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매력이잖아요. 자, 좀 부족하지만 그 매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 이게 볼게요. 새벽인데 제가 이제 요즘 세상이 좋으니까 구글 번역기로 돌려봤습니다. 영어로는 dawn이에요. D-A-W-N. 한자로 보니까 여명이에요. 제가 영어권에는 좀 살았기 때문에 dawn이란 말을 쓴다고는 알지만 우리처럼 새벽이란 말 자주 쓰지 않습니다. 거기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아침 일찍 뭐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dawn이란 단어는 우리 새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만큼 절대 그만큼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고 아주 적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그 다음 중국말 찾아봤더니 여명이에요. 이거 보니까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좀 멋있어 보이는 말이잖아요. 배우 이름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배우가. 한자로 찾아봤더니 여명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가 선택한 단어인데 우리도 익숙한 거 보니까 우리 시에도 많이 나오고 문학 작품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 단어가 멋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자가 여명, 여자는 우리 자주 못 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밝을 명자는 아는데, 여자는 검을 여더라고요. 보면 검을 여. 즉, 검은 것이 밝아진다, 어둠이 밝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어둠에 있다가 밝음이 로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게 돈이고, 여명이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말을 찾아봤더니 요악계라고 하고 한자로는 야명케 이렇게 적더라고요. 이거는 훈독을 한 거예요. 훈독. 일본말에 원래 있었고 일본말에 있었고 거기에 적절한 한자를 붙인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게 야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새벽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밤이 밝아지는 거. 여명하고 똑같아요. 돈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새벽은 더 궁금해지는 거죠. 여기 뭘 심어놨길래, 우리는 소리 글자잖아요. 탁탁 오는 거예요. 팍팍팍팍 오는데 궁금한 거죠. 왜 이게 오는지. 예? 저것만 알면 우리 조상들한테 훨씬 더 빨리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궁금함이 좀 오래 지속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기 전에, 새벽의 앞뒤로, 새벽은 좀 시간이 있잖아요. 완전히 밝아지기 전까지. 그리고 희끄무리하게 좀 밝아지는 순간부터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이 밝아질 때까지, 그 기간이니까 제법 긴데, 우리가 새벽을 뜻할 때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새벽의 한 부분이죠. 그 중간에 있어요. 새벽의 정중간에 있는 그 현상.
동이 튼다. 그렇죠. 동이 튼다. 이 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사적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동 튼다보다는 새벽이라는 말도 좋아하고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해가 떠오른다. 뭐 해오름. 뭐 이런 말로 쓰지만 그거보다 새벽이라는 말 훨씬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해오름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 있어요. 억지로 만든 느낌이. 즉 후대인이 만든 느낌이 들어요. 예.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한글의 그 깊이를 채 이해하지 못하고 좀 어줍잖게 갖다 붙인 듯한 조어의 느낌이 나죠. 되게 자기적이죠. 근데 동튼다는 오래전부터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서사적인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거부터 해볼게요. 동이라는 것은 동쪽이라는 뜻이겠죠. 예. 자, 동이 튼다. 동쪽 하늘에 튼다 뭐야? 벽을 튼다. 허물다. 그래서 공간을 바깥하고 통하게 한다. 이게 튼다예요. 즉 그게 뭐냐? 트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틈이거든요. 동쪽 하늘에 틈이 벌어진다.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뒤에 있던 태양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예, 이런 뜻이에요. 동이 튼다는 게. 즉 갈라진다는 거죠.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햇빛이 들어온다. 예. 이거 엄청나게 서사적이죠. 동시에 물리적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거예요. 자연현상을. 그렇지만 너무나 서사적이고 우리한테 주는 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동이 트는 모습을 보는 이 세상이 엄청나게 소중한 세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세의 기적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느낌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에요. 거기는 여기와 저기를 이어주는 바다가 갈리지만 동이 트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틈으로. 그 틈이 쭉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심지어 새벽은 그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물리적이고 자연현상을 왜곡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서사적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의 문화적 상상력의 기초예요. 예, 지금 한류가 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새로운 희망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희망의 뿌리에는 이게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고 진실에 가까운 자연현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핵심 고리를 건드리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고 아직 움이 트는 정도죠. 지금 꽃이 만개하려면 아직 멀었죠. 그런데도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양적인 생각 그리고 아까 중국, 일본의 단어들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둠, 밤 이런 것을 적대시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줍지 않은 문학인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식상한 그런 이제 표현이기도 한데, 이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어둠을 몰아내고 이런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아마 저기 성경 같은 데서 나오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돈 그리고 뭐 여명, 그리고 일본 표현 요학계에도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고 봐요. 즉 어둠은 안 좋은 거다. 빛보다는 안 좋죠. 당연히 생명을 키우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악으로 몰지는 않아요. 우리는 몰아낼 대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냥 빛만을 찬양할 따름이에요. 우리는 왜? 어둠이 우리의 생존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을 때는 생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둠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빛이 생긴 지금도 빛과 어둠이 번갈아 가기 때문에 세상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을 까지 않았어요. 빛을 찬양할 따름이지.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예, 이겁니다. 이거. 예. 제가 우리 말에 관심을 제가 의도적으로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또 하나의 큰 예를 또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볼까요? 새벽이죠. 새벽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죠. 네, 새벽. 참 궁금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벽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그런 후손들이 발음이 조금 변하면서 결정 지어 놓은 단어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표준말이 우리가 우리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방에서 쓰는 말들, 사투리라고 하죠. 네. 그런 말들을 계속 생명력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진 우리 것을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한테 안 미안해요. 조상들은 스케일이 이만했는데 우리는 요만해지면 그게 우리 후손으로 살 바겠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 그래놓고 제사만 잘 지내면 뭐 하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새벽은 새, 그 다음에 빛, 햇빛, 새로운 거, 새자는 새롭다는 새, 그 다음 역, 시점이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이거에 결합치라고 생각합니다. 새빛역, 이것을 줄여서 새벽이라고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인 건 여러분 아시죠? 자, 이것은 우리는 어둠과 겨루지 않는 빛이에요. 자, dawn, 영어로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는 빛. 고맙죠, 감사하죠. 그 단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멋진 표현이에요. 여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밀어내고 올라오는 빛, 소중한 빛,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 일본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단어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어떤 걸 선택했느냐? 새벽을 뜻할 때 어둠을 넣지 않았어요. 어둠을 넣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둠보다는 빛이 좋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있어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루 종일 빛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어둠이 어느 정도 눌러주기 때문에, 그 긴장 속에서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소중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맥락을 꿰고 있는 거죠. 예. 이겁니다. 예. 어둠과 겨루지 않는 빛. 그렇지만 그 빛은 우리는 어떤 것을 강조했느냐? 새로운 빛이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워요. 매일매일.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나 빛이 고마워요. 그게 겨워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그게 겨워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기 때문에. 대신 그 빛이 한 단계 높은 생각을 해요. 그 빛은 해가 새로 뜰 때마다, 동이 틀 때마다, 하늘이 쪼개질 때마다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지만 항상 새로운 것이 전개된다. 그래서 깜빡깜빡 스위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게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 즉 어두울 때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물리적으로도 사람 세상에서도. 그게 빛이 떴을 때 다른 걸 바뀌게 해준다. 새로운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이 나올 수도 있다. 절망하지 말고 너무 희망에 겨워하지도 마라. 엄청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새자를 볼게요. 새는 날아다니는 새자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원이. 가장 우리 지금 많이 쓰는 표현은 새롭다죠. 새롭다. 저 새자가 어디서 왔을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파생형이 많이 돼서 의역으로서 많이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새롭다 하면서 저게 우리 새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말들의 뿌리를 제가 생각해 보건데 우리는 새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하늘과의 전령이고 솥대.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게 솥대죠.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 흔적이 여기저기 다 남아있죠. 새잖아요, 주인공은. 거기다가 삼조고도까지 나왔어요. 예, 뭐 그게 까마귀인지 닭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중요한 내용은 닭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울기 때문에, 회를 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다리가 3개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우리 동양사상의 정수가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지구를 우리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보고 그게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태양과 달이 있고 그 다음 그것이 인간을 만들었다. 근데 그 3개가 조화가 된다. 그래서 3은 기본적인 숫자예요. 기본적인 완성의 숫자예요. 그 다음부터의 숫자는 그게 덧붙여지는 것에 불과해요. 예. 홀수는 힘이 있죠. 짝수는 안정됐지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은 엄청나게 다른 숫자예요. 우리의 조상들 생각에서는. 예. 자, 그래서 3조고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인간 세상에서 하늘로 보내는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삶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역의 표현은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도 일본말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다라나이라는 말이 있죠. 쿠다라가 백제라는 뜻입니다. 큰 나라예요. 쿠다라, 큰 나라. 쿠다라나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신 유행이 아니다. 또는 최고로 좋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쿠다라나이가. 예. 우리는 새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새가. 나르는 새가. 우리는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봤던 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양도 예쁘고 하늘과 나를 이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징물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여러 군데 흔적을 남긴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서라버리고 사로국이라고도 표현되고 옛날 말이죠. 옛날에 한자로 차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새로운 넓은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서라벌. 그래서 서울이 된 거잖아요. 예. 새로운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벌판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벌판이라는 뜻이 라벌 이게라고 봐지거든요. 벌자뿐만이 아니라 라자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는 뭐 아주 황량한 황야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예, 그런 걸 지명으로 그렇게 많이 채용했을 리는 없거든요. 저거는 그 당시의 뜻은 볕이 잘 드는 양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서양인이 중앙아시아의 그 역사에 저명하다는 한 서양인이 쓴 책에 보면은 우리 평양의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평양이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 옮겨 다닌 거거든요. 서라불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국의 서울, 서울이죠. 대만의 서울, 예? 타이베이, 미국의 서울, 워싱턴, 예, 이런 거잖아요. 중국의 서울, 베이징. 예,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이제 한국의 평양, 중국의 평양,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오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게 또 뭐 영어로 한번 번역됐다가 돌아온 거라서 그렇긴 한데 그게 평평하다라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라자는 라. 예, 이게 벌자는 없죠. 예, 그래서 평평하고 양지 바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평양이라는 것이 그게 한자로 차음이 된 거예요. 이제 뜻하고도 상관지어서. 예, 그래서 지금의 벌판과는 달랐을 것이다. 자, 새롭다는 것이다. 새는 새바람에서 나타나다시피 동풍이에요. 동쪽의 바람이에요. 동,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동쪽은 새로움이에요. 자,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집착을 한 민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거기가 새와 연관되어 있고 여기 새벽이라는 단어에도 새가 들어가잖아요. 그 새는 아니겠지만 새롭다의 새고 동쪽의 새겠지만 예. 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빛을 우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마다 맞고 그 서사적이고 동시에 그 따뜻하고 도전적인 그 느낌을 우리는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 조상들이 그 낱말을 선택해 줬기 때문에. 예. 자, 그럼 빛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 새, 다음 빛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은 북다하고 히다에 결합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전에 삼국시대 때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은 이렇게 신라 쪽에서는 북다라고 썼던 것 같아요. 북다. 그리고 백제하고 사실 고구려는 같은 뿌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약간 다른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약간 시어자가 들어가는 발음을 썼던 것 같은데 저 빛은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빛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아마 우리 조상들이 태양을 숭상하는 그 마음을 봤을 때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빛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봤을 때 뭐 신라가 흉노족의 후손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뭉뚱그려 보면은 어떤 북쪽에서 여러 민족이 걸쳐서 들어온 거거든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스냅 사진을 보고 앞뒤를 다 꿰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신라도 그런 원류에 되게 가까운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북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북다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히다라는 말도 나왔죠. 우리 히다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아직도 히노마루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마루예요. 해마루. 우리는 흰색으로 남아있죠.
예, 무색이죠, 사실은 빛의 색깔은. 예. 자, 저 두 말이 같이 쓰였다고 봅니다, 우리 조상들한테서는. 그래서 북다 희다를 섞어서 썼다. 그래서 빛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게 두 다른 문명의 충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발로일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빛이라는 단어는 붉은 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력자를 살펴볼게요. 력자는 어떻게 보면 쉽죠. 상대적으로 동력, 남력, 북력 땅, 뭐 남력 땅 이런 거 쓰죠. 그때는 밑에 키역 받침을 써요. 자, 이런 것도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키역 받침을 쓰면 다음 말로 받을 때 키역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너무 오래되고 예전에서 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역, 인역 할 때는 뭐 우리 집사람, 뭐 우리 남편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예, 방향, 편 이런 뜻이잖아요. 쪽 이런 뜻인데 제가 보기에 쪽은 조금 물리적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는 력은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 사람 냄새가 훨씬 많이 나요. 쪽보다 스케일도 크고 좀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 나라보다는 남역이라고 할 때 훨씬 우리가 북한과의 연계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미 차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인문적인 느낌을 준다. 전역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왔다고 봐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보면은 조선시대 때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왕도 점심을 안 먹었더라고요. 예. 점심을 안 먹고 점심에는 뭐 죽이나 뭐 간단한 걸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먹은 것은 아침하고 저녁이에요. 저녁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심에 관련된 말은 좀 우리가 애매한 거예요. 역사가 짧은 거예요. 왜냐 점심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 볼까요? 새벽이라는 것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녁이라는 말 지금 이제 새로 소개가 드리는데 저녁은 어디서 왔느냐? 해 저물력이에요. 해가 저무는 거예요. 저물다가 뭡니까, 여러분? 저 멀리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 저 멀리 또는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해가 물러간다. 해가 퇴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력, 그런 시점이에요. 그건 어떤 시점이냐 또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우리나라의 타이밍이에요. 거기서 인간이 항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력자는 그런 의미를 저는 준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해저물력 지금도 쓰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저물력 저녁이라고 안 하고 해저물력이라고 그 시간이 좀 더 중요한 경우에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시골에 가면은 지역에 가면 이런 표현을 써요. 해그름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 해저물력과 같죠. 예. 근데 약간 다르게 해를 해석하는 거예요. 해가 걸러지는 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해가 걸러진다? 되게 재밌죠. 저희 걸러진다. 그럼 우리 퇴비. 예. 그것도 걸른 거예요. 오늘을 남기고 오늘의 해가 하는 흔적과 역할의 것을 지상에다 남기고 우리 삶 속에다 남기고 해는 걸러져서 깨끗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제자리로 잠자리로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일 아침 새벽에 새로운 해로 다시 떠오르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해그름판. 예.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우리 판소리의 판자잖아요. 이 판, 저 판. 상황이죠, 상황. 예. 엄청나게 상황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변동이 있고 역동적인 상황. 역동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해그름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해그름판에 만나지. 해그름판에 해서 뭐 하지. 해그름판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모든 단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느끼는 거, 생동감, 다이내믹하다는 거. 여기 해그름판, 엄청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못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는 새벽이라고 그러고, 밤에는 해그름판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의 24시간은 엄청나게 많은 조화들이 살아 움직여요. 그 가운데 우리의 판이 또 움직이죠. 그 위에 사람들이. 해와 달, 지구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태극기가 된 거 아니야. 태극 무늬가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선의 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정적이다? 절대 아니죠. 그겁니다.
예. 우리의 잠재력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단어들이 말해주겠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거 뭐 정리를 해보면 요즘 이제 신세백이란 말 많이 쓰고 예전에 문학 작품 같은 데서 심심찮게 썼던 것 같아요. 요즘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우리 가끔 스스로 비판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역전압. 세자가 새로운 건데 신세백이라고 쓸 필요가 있나 싶은데 역전압도 쓰는데 그 뭐 이 세상 여러 문명에서 문화권에서 반복은 강조의 의미니까 그렇게 저는 이걸 뭐 그렇게 뭐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아침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아사죠. 일본에 그 말이 남아 있죠. 아사코. 아침에 태어난 아이 아사코. 예. 한자로 쓰면 아침 조자 조. 그다음 자 아들 자자 자 이렇게 쓰죠. 우리는 아사참. 참은 그래서 먹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사참의 줄임말이 아침이다. 이건 식사와 관련된 단어다. 새벽과는 다르다. 새벽이 오면은 좀 이따가 아침을 먹어야 되죠. 새벽이 되면. 새벽이 오면 먹는 아침 식사 아침이에요. 예. 새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왜냐 새참에서 참이 보면은 먹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새참은 사이참이거든요. 사이참. 새는 사이 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가 새하고 사이는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하나는 새롭다, 동쪽, 새벽에 쓰는 그런 뜻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이냐, 틈이라는 단어로 두 개가 다르게 출발했다가 그냥 표현이 같아진 것이냐, 낱말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틈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틈새. 틈은 공간이고 새는 시간이에요. 시간과 공간 잠깐, 해 뜰 때, 동이 틀 때, 잠깐, 그게 새거든요. 시간적으로는 새고, 공간적으로는 틈이에요. 새벽의 정중앙에 있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새롭다의 새자하고 사이의 새자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동이 튼다고 하면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서 틈이 벌어지면은 금방이에요. 예. 공간은 물리적 공간은 틈, 공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사이예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자연현상을 지켜보는 시선이 정말 깊고 넓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 새로운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짧아요. 새로우면 짧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틈이 그렇게 유지돼서 빛이 소중하게 보이는 그 시간은 되게 짧아요. 금방 우리는 익숙해져요. 그게. 맞죠? 해가 뜨면 언제 그런 밤이 있었나 싶으잖아요.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직시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새로움의 기한은 되게 짧아요. 다른 모든 귀한 것처럼. 그래서 첫사랑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느낌이죠. 처음만 같더라.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게 묻어나는 말이에요. 예, 동시에 거꾸로 역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변화의 순간은 짧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금방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물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는 살짝 틈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시공간적으로 짧은 순간에 큰 변화가 확 도래한다. 그리고 사람은 또 익숙해진다. 예. 그 사이에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느냐? 한다. 새로운 틈과 새로운 시간을 위해서 그 짧은.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른다. 예. 그게 동양의 철학이 옛날부터 건드린 부분이에요. 그걸 역동적으로 엮어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 3조고잖아요. 세계는 같이 돌아가거든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제 동영상에서 프로파간다, 지금 언론의 폐해, 거기에서 세계 중에서 인간의 부분을 틀어막고 있어요. 인간이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순리대로 못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와 달에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벌을 받을 수가. 그게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동양 철학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